연남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주제통합 4강 세력균형론과 패권안정론 동맹이론의 해설 영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지문입니다. 주제는 국제정치학에서 세력균형론과 패권안정론이네요. 1문단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국가의 힘과 국가 간 힘의 분포 혹은 힘의 균형에 관한 논의는 오랜 논쟁의 내용 중 하나이다. 국가 간 힘의 이해와 관련된 것 중에서도 특히 이 강대국 간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가 주로 논의되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세력균형론과 패권안정론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지문에서는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읽어봐야겠네요. 자, 첫 번째 세력균형론입니다. 세력균형은 첫 번째, 국가 간의 힘이 배분된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세력균형론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해 볼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졌냐가 국가 간 힘이 배분된 측면으로서 세력균형이란 무엇인가, 정책적으로 세력균형이란 무엇인가로 나누어 본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전자의 측면에서, 즉 국가 간 힘이 배분된 측면에서 세력균형은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것을 전제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문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쵸? 자, 첫 번째, 무정부 상태로 본다는 거죠.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다. 즉, 하나의 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대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국가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제로 특정의 어떤 한 국가가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수평적이니까요. 다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자국의 의지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동맹 등을 통해 국가 간의 힘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세력균형이라고 한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간 힘이 배분된 측면에서 세력균형이라는 것은요,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수평적인 관계이다 였습니다. 한편 후자의 측면, 즉 정책적 측면에서 세력균형의 의미는 타국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의 국가가 힘이 강해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막기 위해서 자국이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정책, 즉 생존의 차원이자 우리 국가를 살려야 해 평형의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말한다. 즉 하나의 큰 힘을 가진 국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력균형이 존재해야 된다 였습니다. 특정 국가의 권력, 특히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은 다른 나라의 존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강한 국가가 생긴다. 그러면 그 국가가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다른 국가를 침략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국가는 세력균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경제발전, 군비 증강, 전략개발이라는 수단을, 또 외부적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동맹이라는 수단을 추구한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이론에서 세계 모든 나라를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정부가 없는 상황, 앞에서도 봤던 거죠. 무정부적인 세계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을 구제해야 하는 체계하에서 세력 균형이 일어난다고 보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무정부적인 세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제정치사에서 나타났던 세력 균형의 형태로는 세 가지가 있네요. 균형자형, 비스마르크형, 냉전형,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 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균형자형부터 볼게요. 첫 번째 세력 균형, 균형자형은 서로 힘이 다른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자, 아주 힘이 센 국가와 비교적 약한 국가가 있겠죠. 제3의 세력으로 균형자가 개입한다. 자, 힘이 센 국가, 힘이 작은 국가. 자, 그러면 여기에 누구? 균형자가 개입을 한다는 거죠. 개입하여 힘이 약한 쪽에 균형자의 힘을 더해서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강한 힘과 약한 힘이 있으면 이 약한 국가와 균형자가 힘을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균형자형이었습니다. 균형자형은 균형자의 개입을 말하는 것이네요.
두 세력의 힘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A국의 힘이 세고 B국이 작더라도 B국의 힘이 A국보다 더 세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고정된 것이 아니니까요. 두 세력의 힘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자는 그 어느 국가와도 영구적인 동맹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처음에 A국의 힘이 세고 B국이 약해서 B국과 균형자가 동맹을 맺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영구적이라면 B국이 A국보다 힘이 더 강해졌을 때는 오히려 균형자가 아니라 강대국의 힘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구적인 동맹 관계는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문제로 미리 가볼게요. 3번 문제였습니다.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뭐였습니까? 자, 영구적인 동맹 관계를 균형자가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답만 봐도 될 것 같죠, 여러분? 정답은 4번이었죠. 국가의 권력은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어서 균형자가 동맹을 맺은 국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A국이 강했고 B국이 약했지만 B국이 더 강해져 버리면 A국과 동맹을 다시 맺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번은 정답 4번이었네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비스마르크형부터 보겠습니다. 비스마르크형은 예상되는 침략국이 존재하고, 자, 평화로운 나라에 어떤 나라가 침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국가, 침략국을 둘러싼 여러 국가가 공통적 이익에 따라 몇 개의 복합적인 동맹을 맺어 이 침략국을 고립시켜 견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간 동맹을 끈끈하게 맺어서 침략국이 좀 불편하게 또는 불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왼쪽 보시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4번 문제의 국제정세 2에 있던 그림을 따온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A국 같은 경우에 B국과 동맹을 맺고 D국과 맺고 E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여러 국가가 공통적 이익에 따라 몇 개의 복합적인 동맹을 맺어서 침략국을 고립시킨다. 지금 동맹 맺지 않은 국가 어디예요? C는 동맹을 맺지 않았죠. 그러면 A, D, A, E, A, B끼리의 관계가 있을 텐데요. C국은 고립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스마르크형이네요. 가령 예시도 있습니다. F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을 것 같은 A국이, 자, F국은 C국 되겠네요. 자, 그런 A국이, 자, 공통의 특정 이익으로 B국, 그리고 C국이 없네요. 여기는 뭐 D국, E국이죠. 동맹을 맺고 A국은 또 다른 공통적 이익으로 D국과도 동맹을 맺어서 결국 동맹이 없는 F국가를 고립시키는 것을 비스마르크형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냉전형이죠. 냉정형은 서로 적대하는 당사국 간의 힘의 균형이 생겨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시 있네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라고 보면 되겠죠. 서로 적대시하는 당사국 간에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 누가 하나가 센 게 아니라요.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냉전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국가들이 적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세력 균형을 이룬 상태가 대표적인 예이다. 냉전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력 균형론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패권 안정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패권 안정론은 강대국 중에서도 특히 한 강대국이 국제 질서의 패권국이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력 균형론이랑 패권 안정론의 차이점이 있어요. 세력 균형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진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를 강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패권 안정론은 특정 하나의 강대국이 패권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의 안정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았죠. 이 입장에서는 국제관계를 무정부 상태로, 자,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가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정부는 없어요. 자, 세력 균형론과 패권 안정론의 공통점이죠. 바로 무정부 상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역시 패권 안정론도 무정부 상태로 국가 간의 관계는 강대국, 조금 약한 중간국, 아주 약한 강소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직적 관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수평적인 관계와는 차이점이 되겠죠. 즉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패권국은 주어 표시를 해놨어요. 패권국이 하는 거예요. 패권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이잖아요. 자, 이 중심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 원조 등과 같은 긍정적인 자극을 타국에 주고, 즉 패권국이 다른 국가에 군사적 원조를 준다는 거죠. 또 안전 및 소유권 보호라는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거나, 누가요? 패권국이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 지우개가 켜졌네요. 비용을 분담한다. 누가요? 패권국이 분담하는 거예요. 즉 패권 안정론에서는 중심이 되는 패권국이 다른 나라의 군사적 원조, 또 공공재 제공, 비용 부담 등을 한다는 거죠. 확실히 힘이 세네요. 패권국이 제공하는 일종의 이 공공재는 현상 타파를 기도하려는 국가의 출현을 억제해.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패권국이 중심이 되는 상황인데 이 패권국의 중심을 타파하려는 국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국가의 출현을 억제해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국제체제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 패권 안정론의 입장이었습니다. 패권 안정론에서는 패권국을 국내 정치에서의 정부처럼, 자,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이긴 하지만 정부처럼이라고 했어요. 권력을 가진 권위체로 본다. 따라서 패권국은 다른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른 점이었죠. 세력균형론과. 이로 인해 패권국은 국제체제의 안정을 가져온다. 패권국이 여러 국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즉 통제도 하면서 이 패권국을 중심으로 국제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패권 안정론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지문이었고요. 나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나지문은요, 주제입니다. 동맹이네요. 동맹을 맺는 이유와 동맹 전략입니다. 1문단입니다. 각 국가를 통할하는, 자, 통할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모두 거느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자, 한 국가를 거느려 다스리는 공권력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자, 앞에서 여러 번 봤던 무정부적이라는 뜻이죠. 자국의 안보를 확보 또는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국가가 위험한 국가입니다. 심각한 정도의 위협을 느낄 때 채택하는 전형적인 안보 정책이 바로 뭐다? 동맹이래요. 우리 국가가 조금 위험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동맹을 맺는다는 거죠. 동맹은 국가 간의 힘의 결합이며 상호 군사적 지원의 약속이다. 동맹을 맺으면 두 국가가 힘을 결합하는 것이면서 상호적으로 군사 지원을 약속한다는 거죠. 동맹은 안보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정되고도 한다. 즉 우리나라가 위험해요 라고 해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도 있지만 서로 이익을 위해서 맺는 것도 있다. 굳이 위험하지 않아도 이익 때문에 동맹을 맺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맹은 어디까지나 자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다른 국가랑 동맹을 맺는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맺는 것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념에 따른 동맹 결속의 약화보다 이익에 따른 동맹 결속 약화가 더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다. 자, 동맹을 맺었을 때 이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념 문제로 약화되는 것보다는 우리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이익이 맞지 않으면 동맹이 깨져버리는 게 더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도 불구하고 동맹은 약소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동맹은 이익 때문에 맺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이 약소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동맹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이 문단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동맹 전략에는 균형 전략과 편승 전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균형 전략은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는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항하여, 자, 이거 세력 균형론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큰 힘을 가진 국가가 나오지 않게끔 좀 힘이 센 국가에 대항해서 힘이 덜한 국가들이 하나의 동맹을 맺는다라는 거였죠. 이 동맹을 맺어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균형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어떤 것과 비슷했을까요? 균형자형이랑 굉장히 비슷했네요. 그쵸? 큰 힘을 막기 위해서 다른 두 힘이 결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럼 균형 전략에 따라서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소 미국보다 약한 힘을 가진 나라끼리 동맹을 맺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의 서구 유럽이 협력을 하는 국제 정치 상황이 나타났다. 네, 미국이 강대국인데 강대국에 협력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균형 정략과는 맞지가 않죠. 이는 힘이 강한 국가에 덜 강한 국가들이 동맹을 맺은 것이었으므로 균형 전략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면 균형 전략의 한계가 나타났죠. 그럼 이것과 달리 편승 전략은요. 패권국 또는 힘이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고 힘이 강한 국가에다가 동맹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이 국가가 가진 힘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앞에서 세계 2차 대전에서 서구 유럽이 보였던 것은 바로 편승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슈엘러는 편승 전략을 다양한 국익의 확보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 방어적 편승, 자칼식 편승, 영합적 편승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편승을 또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어적 편승입니다. 방어적 편승은 강대국이나 패권국과 대립하는 약소국이 무모한 전쟁의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강대국이나 패권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앞에서 봤듯이 패권국과 대립을 하면 자, 이거 전쟁에서 승산이 있을까요? 승산이 없죠. 만약에 대립한다면 무모한 전쟁의 비용만 따를 뿐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협력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방어적 편승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칼식 편승은 수정주의 국가와 세력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수정주의 국가와 협력을 체결한다.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죠. 체결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수정주의 국가가 뭘까요? 나오죠? 수정주의 국가는 패권국에 도전하여 패권국이 되려는 국가로라고 해서 2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권국이 있으면 패권국에 도전하려는 수정주의 국가가 있다. 자, 이 수정주의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이 자칼식 편승이라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국가의 권력과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패권국을 조금 견제하는 거겠네요. 세 번째, 영합적 편승은 전쟁의 결과가 거의 확정적일 때 승리의 배당을 얻기 위해서 승자 측에 편승하는 것이다. 자, 뭐 이거는 패권국일 수도 있고 약소국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중에서 승자에게 배당을 얻기 위해서 승자에게 편승하는 것, 이것을 영합적 편승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동맹의 개념과 전략을 통해서 동맹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뭔가 공통된 목표가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오로지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국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맹을 맺는 것이지 우리 모두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동맹 관계에서 영원한 패권국이나 강대국도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자국의 국익만이 존재합니다. 또한 동맹을 맺은 국가는 동맹을 맺은 국가 간의 호의적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자, 즉 동맹은 언제나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맹 전략은 자국의 상황과 국제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돼야 한다. 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배신하고 언제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동맹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문은 다 살펴봤고요.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1번입니다.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국가 간 어느 한 국가도 독점적인 지위를 점하지 못하는 균등한 힘의 배분 상태를 세력 균형으로 볼 수 있다. 네, 세력 균형은 수평적 관계라고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2번 세력 균형은 자국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특정 국가의 힘을 사전에 막기 위해 취하는 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봤을 때 타국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은 맞는 선지네요. 3번 패권 안정론에서 패권국 외의 국가들의 힘은 균등하게 분포되어서 자, 이미 틀렸습니다. 우리 앞에서 패권 안정론에서는 국가들의 힘이 강대국, 중간국, 약소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지 모든 국가들의 균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정답은 3번이겠네요. 4번도 읽어볼까요? 4번 동맹은 안보의 확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 국가들 사이에 맺어진다. 네, 사실 이익이 더 중요했고요.
5번 동맹은 무정부적인 세계에서 그렇죠. 앞에서 봤죠? 약소국이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인식할 때 채택하는 수단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자, A와 같은 상황에서 A 한번 읽어볼게요. A는 패권국은 다른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패권국은 국제 체제의 안정을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자, 패권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B, 편승 전략을 사용하는 약소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편승 전략은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네, 그 패권국, 강한 힘을 가진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적절한 거 1번. 다른 약소국이나 중간국가 동맹을 맺어서 패권국에 대항하려 한다. 이거는 편승 전략이 아니라 균형 전략이었죠. 자, 1번 틀렸습니다. 2번. 자국의 공공재를 패권국에 제공해서 아니죠. 공공재를 제공하는 건 패권국이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틀렸네요. 3번. 이익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 읽을 필요 있습니까? 없죠. 이익 최대화가 이 동맹의 이유였습니다. 4번입니다. 패권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전쟁 비용 들지 않게 할 것이다. 네, 앞에서 봤던 방어적 편승이었죠. 전쟁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5번도 패권국과 함께 국제 질서 형성과 유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중심은 패권국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우리 3번은 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세력 균형 형태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국제정세 1, 2, 3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선지 읽어볼게요. 자,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세력 균형론에 대한 입장이죠.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세력 균형론의 관점에서 국제정사 1의 G국이죠. G국. 여기 G국이 있어요. G국이 동맹 나에 가입하여 지금 보시면 동맹 나에 G국이 들어왔습니다. 가입하여 G국의 힘이 더해졌다면 G국이 제3의 세력으로서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국가의 힘이 있는데 3, 2, 1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3과 2, 5고요. 여기는 2와 1. 그래서 얼마입니까, 여러분? 2와 1, 3입니다. 네, 동맹가가 힘이 너무 세죠. 그래서 G국이 어디로 갔죠? 비교적 약한 동맹 B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했으니까 네, 균형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네요. 2번입니다. 자, 세력 균형론의 관점에서 국제정세 2번입니다. 비스마르크형이었죠. 국제정세 2의 A국은 여기 있어요.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었죠. D국, E국과 각각 동맹을 맺은 것은 C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겠군이라고 해서 C국은 그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A국이 C국을 침략국으로 인식한 비스마르크형 맞습니다. 3번입니다. 자, 세력 균형론의 관점에서 국제정세 3번은요. A, B, C국과 D, E, F국 서로 동맹을 맺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대 관계에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 균형을 이룬 두 동맹이 있다. 냉전형이라고 보면 가능하죠. 앞에서 냉전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적대 관계하는 당사국이 균형을 이룬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럼 3번도 맞는 선지네요. 4번입니다. 동맹 전략에 따르면 자, 이제 동맹 전략으로 넘어올게요. 국제정세 2는 A국을 중심으로 3개의 동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A국은 C국에 도전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볼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수정주의 국가는 여러분 가장 힘이 큰 패권국에 도전하는 제2인자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권국에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림을 봤을 때 지금 A국은 C국에 도전하려는 수정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A국과 C국 비교해 볼게요. A국이 여기서 3이라고 하면 C국은 2인데요. A국이 더 힘이 강하죠. 오히려 패권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패권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동맹 전략에 따르면 국제정세 3번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내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겠다. 네, 균형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풀이 완벽하게 맞춰봤는데요, 여러분. 네, 아주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저희는 주제통합 5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연암 친구들, 안녕!